미국에서 풀타임 최저임금으로 투베드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에서 흑인 남성 2명이 언쟁을 벌이다 칼부림이 일어나 이 중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 서부 지역은 또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열사병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풀타임 최저 시급으로 투베드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규모 코로나19 부양안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은 시간당 평균 $25. 현재 전국 풀타임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평균 $18 78센트로 $6 정도가 모자란 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팬데믹으로 악화한 렌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용 프로그램에 $52억 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Just shy of 109,000 applications, and we're encouraging others to take advantage of this program. And here's why. After September 30th, the likelihood that we're going to extend an eviction moratorium is very modest.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최고 10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중간 소득의 80% 미만인 가구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내로 지급됩니다.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 렌트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hey paid 2 months' rent I was behind. Plus, they're paying till September. I've actually didn't pay my rent since January, so I'm getting a lot of help with my rent and with all my bills. 이외에도 앞서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1,000억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엔 $600 경기부양 현금 지급안도 포함됐습니다. 지급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한인타운 8가와 호바트 스트릿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 just saw definitely a fight between two gentlemen. One was in a car trying to get away, and the other one was sort of banging on the glass, saying, "Get out, get out, get out." And then next thing I know, the driver was stabbed, coming back and bleeding in the street. Said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cutting occurred 10 minutes ago from the 800 block of South Hobart. 용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흑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현재 체포돼 구금 중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식중독에 걸리는 환자들이 늘어나는데요. 주로 물이나 음식에서 감염된다고 하는데 방심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법을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세균 번식이 활발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은 주로 물이나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됩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나 급성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증상이랑 조금 헷갈리게 또 열도 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냥 식중독도 대부분은 구토, 설사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좀 발열 쪽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손이나 주방용품 등도 감염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손을 씻는 등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실온에서 보관하는 김밥이나 도시락 등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고 날 음식은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수도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권장되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반복해서 데워 먹는 것도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동한 해산물을 이제 다시 얼리지 말고 폐기해 주시는 게 좋고, 일반 밥을 먹는 것도 이제 조금 먹고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또 여기에도 또 식중독이 걸려요. 식중독은 초기 설사나 발열, 근육통 등을 유발하지만 대부분 수분 보충 등을 통해 며칠 내로 자연 치유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식중독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안 없어지고 계속 진행된다. 그럼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백테리아균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열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드셔야 돼요. 또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는 자칫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막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로키 산맥 중북부 지역에 이례적인 더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주말부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적십자사는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징후를 알고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 지역을 덮친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주 또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기상 상황은 폭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워싱턴주부터 뉴멕시코주에 이르는 67개의 기상 관측소에서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 이는 7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현재까지 2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ou're going to be sweating a lot, so you need to be replenishing that water supply in your body. 적십자사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고온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어 체온을 낮추고 절대로 반려동물과 아이들을 열기로 가득 찬 차 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Temperatures could reach 120 degrees in a vehicle very quickly.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열사병의 징후를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체온이 104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럼증,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쇼크 증상이 발생해 기절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911에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최대 1,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공제를 적용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IRS는 460만 명의 납세자에 대한 실업수당 소득공제가 적용된 세금 환급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세금 환급금은 1,265달러로 오늘부터 계좌이체가 시작되며 수표 발송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미리 실업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카운티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3명으로 집계돼 5일째 매일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00명대로 증가했고 이 중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접종자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256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7일 평균 확진율은 일주일 사이 2배 증가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음 달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CDC는 앞으로 4주 안에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는 8월 9일까지 2,100명에서 최대 12,000명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8월 7일까지 미국에서 61만 1,000명에서 최대 61만 9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곳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31개 주는 신규 감염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른과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는 팝스타까지 동원해서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45%에 그치고 있는 미국 중남부의 미시시피주. 이곳에서 어른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대가를 어린이들이 치르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제 미시시피주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 7명이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이 중 2명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what we'll see, and the ones who will also pay the price other than the unvaccinated adolescents, are the little kids who depend on the adults and adolescents. 미국에선 당일 예약으로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이 충분하지만 접종률은 50%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55%에 머물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접종률은 더 낮아서 12세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30%대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오늘 백악관 브리핑룸에 젊은 층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팝스타를 등장시켜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It's import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friends and family members, encouraging all communities to get vaccinated.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부가 백신을 내세워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들도 여기에 편승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It makes you think, once you think about it, that maybe none of this is really about COVID. Maybe it's about social control.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 60만 7천 명 중 99.5%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면서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이번 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남가주 지역 전미 자동차 협회 AAA 사무소 19곳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AA 회원일 경우 우선 DMV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뒤 예약을 하고 AAA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리얼 아이디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토안보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더 연기하면서 시행일은 오는 2023년 5월 3일로 늦춰졌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 그리고 코리 부커 의원은 오늘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 판결 삭제, 그리고 연방규제 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해 12월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8개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상 최대 규모인 9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2천 명보다 29% 증가한 수치며 하루에 250명씩, 즉 1시간마다 11명씩 숨진 셈입니다.
약물 남용 사망 사건은 뉴햄프셔와 사우스 다코다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한 사건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지난해 마약 수요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팬데믹에 따른 봉쇄령 등으로 인해 약물에 중독된 많은 사람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폭동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탈 과정에서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1,200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멈춰서자 시민들이 차 밖으로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쇼핑몰과 상점 등에서 약탈한 전자제품과 생필품 등을 직접 옮기는 겁니다. 남아공 항구도시 더반에서는 LG전자 공장에 이어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약탈 피해를 입었고 쇼핑몰 200여 개도 초토화됐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 상태고 수도도 몇몇 곳은 벌써 물이 공급이 차단이 돼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최악의 폭동과 약탈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72명이 숨졌고 1,2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폭동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남아공에 빠르게 확산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에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위대를 통해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폭동을 조기 진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은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2,500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주요 고속도로 일부도 봉쇄했습니다. 재임 시절 부패 혐의로 구금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시작된 대규모 폭동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국민의 32%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빈곤층의 절망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이번 약탈로 피해를 본 공장이나 마트 등은 영업을 상당 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물류 공급과 실업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이낙연 양강체제 조짐을 보이자 각 후보 진영이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힘 빠진 사이다란 오명까지 얻었던 이재명 지사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신과 부인 관련 문제를 거론한 이낙연 후보를 향해 측근 인사의 옵티머스 펀드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상기시키며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반격했습니다.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아니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배우 김부선 씨와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에 김 씨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며 2차례나 사과했고 자신도 신체 검증까지 받아가며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신을 비문으로 분류하는 건 정치적 갈라치기라고 반박한 이재명 후보는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의 아내 김혜경 씨를 대신 조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이낙연 후보 당대표 시절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0점 당대표라고 깎아내렸고 박용진 후보도 그저 그런 후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정책이다,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참을성이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는가 싶으네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경선 연기를 논의해온 민주당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 측도 당 지도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조만간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번엔 야권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학계 원로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연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부친의 사무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직접 만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국민의힘으로의 조기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이 최선인 것인지에 대해서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숙고하고 권영세 의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입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빨리 입당을 하시는 게 우리 당에도 좋지만 우리 최 원장님한테도 좋다라는 부분과 이내 7월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최 전 원장은 준비가 되는 대로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직행에 대한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과의 거리를 급격히 좁히고 있는 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당 밖에서 외연 확장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는데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이 지적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정권 교체의 신념을 강화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의원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해 민간 임대 시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영입 인사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른바 여권 공작설을 주장했는데 선을 그었던 윤 전 총장 측은 공작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준석 대표는 거리를 뒀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여권 인사가 찾아와 Y를 치라고 했다며 난데없는 공작설을 제기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언제 그리고 여권 인사가 누구고 또 Y는 누구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뭐가 공작이라는 거죠?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잠시만,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윤 전 총장 측은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여권 공작설을 들고 나선 겁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이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작 의혹에는 불과 하루 만에 태세를 전환해 가세한 겁니다. 반면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하겠다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위 조절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많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가 본질이며 공작설은 이를 가리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씨가 칭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냥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안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공작 정치 의혹을 거두절미하고 불쑥 던진 이동훈 전 대변인은 어젠 연락을 끊은 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4대강 반대 인사 사찰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시장과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박 시장과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 국정원에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정보를 전달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보고까지 했다는 MBC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대선 국면에서 부산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지원식 공작 정치의 이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키웠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도 의혹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기밀을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권 차원에 누가 이제 공작 정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국정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례적으로 박 시장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국정원 감찰 보고서는 일부러 4월 재보궐선거를 피해 지난달 국회 정보위의 요청에 따라 2주 동안 제공한 것이고 과거에도 5차례 이상 여야 정보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이 언론에 흘렸다는 공작설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도 야당이 난데없는 정치 공작 프레임을 더 씌운다며 진실을 밝힐 것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남 탓을 하며 시선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4대강 사찰 등 국정원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및 폐기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에서 커피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약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3만 8천 명의 식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코로나 감염 현황을 추적해 평소 섭취한 음식과 코로나 감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신 경우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 않았을 때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이 10%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커피의 항산화와 항염증 성분이 코로나19를 막는 면역 개선 효과를 내는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이어 커피뿐만 아니라 채소도 꾸준히 섭취하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된다고 밝혔습니다. 계곡 아래로 버스 한 대가 추락해 구조대가 추락한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파키스탄 북부에서 달리던 버스가 폭발해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13명이 숨졌는데요. 이 버스에는 지역 주민과 중국인 기술자 수십 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버스에 폭탄이 미리 설치됐었는지 외부에서 공격이 발생한 것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해상과 육지를 연결하는 1대1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관련 중국 근로자들이 탈레반의 테러 공격에 노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과 약탈이 엿새째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1,200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남부의 한 항구 도시에서 폭동 탓에 건물에 불이 나자 엄마가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아래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무사히 아이를 받아냈는데요. 뒤이어 엄마도 구조되며 아이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7일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금되면서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져 약탈이 확산했는데요.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최악의 폭력 사태라며 무장군인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유명 놀이공원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유는 인형 탈을 쓴 한 직원이 혼혈인 아이와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OK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엄지와 검지를 붙여 원을 만드는 손 모양은 승낙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최근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백인의 힘을 뜻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신호로 사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나중에서야 영상 속 직원이 인종차별적인 손동작을 취한 것을 본 두 가족은 지난달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상대로 우리 돈 약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버터로 음악 차트를 녹이고 있는 BTS가 최근 발매한 신곡에서 특별한 안무로 세계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들리지 않아도 알아요. BTS 수호 안무의 찬사입니다. 네,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과 협업해 만든 BTS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안무가 등장한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인데 손동작을 잘 보시죠. 가슴 앞에서 손을 흔드는 동작, 즐겁다, 춤추다, 그리고 이건 평화를 의미하는 굿즈의 수어인데요. 수어와 안무를 자연스럽게 녹여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본 WH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15억 명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수호 안무를 채택한 방탄소년단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영국의 레전드 팝 가수 엘튼 존도 SNS에 BTS의 신곡을 극찬했습니다.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의 후기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준 데 대해 감동했다며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총기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최소 140명의 어린이가 총기 연관 사고로 숨졌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알록달록 어린이총, 레고총 출시 문매입니다. 빨갛고 파란 레고 블록으로 꾸민 총.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제 권총입니다. 미국의 한 총기 맞춤 제작 업체가 지난달 25일 SNS에 어릴 적 꿈이 실제가 됐다며 사격 스포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총기 소지나 판매를 반대하는 측은 즉각 반발하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이 총기를 장난감으로 잘못 이해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서도 내가 본 가장 멍청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총기업체는 판매를 고수했지만 레고가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총기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6일 콜로라도에서는 4살 아동이 차 안에서 총기를 만지다가 오발 사고를 내 숨졌습니다. 러시아의 그랜드 캐년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협곡에서 그네를 타다가 참변을 당할 뻔한 관광객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900m 절벽 그네 뚝, 소녀들 찰과상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신나게 그네를 타던 2명의 소녀들. 반동을 이용해 허공을 가르나 싶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술락 협곡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1900m 높이 절벽에 설치된 그네 한쪽 줄이 뚝 끊어지면서 절벽 아래로 튕겨나간 겁니다. 다행히 이들은 절벽 끝 나무 구조물에 간신히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사고가 난 술락 협곡은 유럽에서 가장 깊고 가파른 협곡으로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술락강의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지 관광청은 절벽에 설치된 모든 그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는데요. 관광객 안전을 우려한 지역의회도 협곡 벼랑에 설치된 그네를 모두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를 향해 충성, 멜 깁슨 거수경례 논란입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로 아카데미 5개 부분을 휩쓴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 우리에게도 친숙한데요. 지난 주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됐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나가자 관중석에서 거수경례를 한 건데요. 2초간 이어진 행동을 두고 SNS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누리꾼은 불명예스러운 거수경례를 보고 그를 비주류 감독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려 6,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또 다른 이는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앞서 대표적인 친중파로 알려진 홍콩의 액션 스타 배우 성룡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열린 영화인 심포지엄에서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희귀한 색을 띠는 곤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눈에 너무 띄네. 분홍색 메뚜기 발견입니다. 자, 메뚜기는 보통 온몸이 갈색인데 멀리서도 눈에 띌 법한 분홍색 메뚜기가 신기하죠. 지난 7일 홋카이도의 한 농촌에서 잡초를 베던 농부가 찾았다는데요. 분홍색 메뚜기를 본 아이들은 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사이타마 현에서는 한 부부가 자녀들과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선명한 분홍색을 띠는 방앗개비를 발견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분홍색 곤충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박물관 관계자는 메뚜기는 탈피 후 녹색, 갈색 등으로 몸통의 색이 변화한다며 핑크색은 돌연변이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색은 천적에게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울 수 있고 분홍색 메뚜기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1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